가난이 징글징글하다고 매일 엄마한테 말하더니 결국 큰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난이 싫다고 집 나간 큰딸이 30년 만에 찾아와 부모님께 200억을 드렸고 수술비까지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가난 때문에 가족을 떠났던 큰딸이 수없이 변한 세월 끝에 다시 돌아와 부모에게 큰 성공의 결실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만에 귀환. 새벽 5시 대청시장에 촛불이 켜졌다. 70이 넘은 도윤은 낡은 나무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30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이었다. 옆에서 아내 영희가 김밥 재료를 꺼내 놓았다. 두 사람의 손놀림은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익숙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영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늘 이렇게 짧았다. 긴 말을 나누면 결국 그 이야기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시장이 조금씩 깨어났다. 청가물 가게 사장님이 인사를 건넸고 떡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다. 모두가 이 부부를 알았다.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 말이 적고 성실하며 그 무엇보다도 슬픔을 품고 사는 사람들. 김밥 5줄 포장이요. 첫 손님이 들어왔다. 영희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햇반을 펴고 김을 깔고 재료를 올렸다. 도윤은 단무지를 써는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허리가 많이 굽었다. 68배 나이치곤 더 늙어 보였다. 5,000원입니다. 손님이 돈을 건네고 갔다. 영희는 그 돈을 서랍에 넣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도윤은 그 한숨의 의미를 알았다. 그것은 지친 몸의 한숨이 아니라 마음의 한숨이었다. 점심때가 되자 시장은 북적였다. 도윤이 형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단골 손님 하나가 김밥을 주문하며 말을 건넸다. 도윤은 미소로 답했다. 그의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다. 눈은 웃지 않았다. 영희가 김밥을 싸며 라디오를 켰다. 오후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 소식, 날씨 예보, 실종자 찾기 방송. 영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실종자 찾기 방송이 나올 때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이씨미라 씨의 가족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에서 다른 이름이 불렸다. 영희는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도윤이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 사이엔 말이 필요 없었다. 위로도 희망도 이젠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사람만 있으면 됐다. 건강하길 바라는 것도 행복하길 바라는 것도 이젠 욕심이었다. 그저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후 3시 손님이 뜸해지자 두 사람은 잠시 의자에 앉았다. 다리가 아프네. 영희가 종아리를 주물렀다. 도윤은 아내의 다리를 대신 주물러 주었다. 그의 손도 30년의 세월로 거칠어졌지만 아내를 대하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미라가 좋아하던 김밥이 뭐였지? 영희가 갑자기 물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참치 김밥이었나? 아니, 소고기 김밥이었어. 맞아, 소고기.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곧 눈물이 될 것 같아 서둘러 입을 다물었다. 기억은 그들에게 위안이자 동시에 고통이었다. 저녁이 되어 손님이 다시 늘었다. 아줌마 김밥 3인분이요. 학생들이 때로 몰려왔다. 영희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아 김밥을 만들었다. 도윤은 계산을 하고 포장을 도왔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할아버지, 딸 있으세요? 한 학생이 무심코 물었다. 도윤의 손이 멈췄다. 영희도 김밥 많은 것을 잠시 중단했다. 있었지. 도윤이 짧게 답했다. 학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윤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낀 듯했다. 학생들이 가고 나자 시장은 조용해졌다. 8시가 되자 주변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도윤과 영희도 정리를 시작했다. 내일은 재료를 더 사야겠어. 영희가 냉장고를 확인하며 말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이들이 나눈 대화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다. 재료, 손님, 날씨, 그리고 때때로 아주 가끔 딸 이야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저기, 그 아이 미라 같지 않아? 그녀가 가리킨 곳엔 여학생이 걸어가고 있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란 이제 50이야. 그래, 맞네. 영희는 허탈하게 웃었다. 시간은 자신들만 늙게 만든 게 아니었다. 딸도 함께 늙었다. 이제 그 아이는 중년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20대의 딸을 찾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해서 보지 않았다. 도윤은 신문을 펼쳤다가 접었다가를 반복했고 영희는 뜨개질을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다. 잠이나 자자. 도윤이 먼저 일어났다. 영희도 따라 일어났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여보. 영희가 조용히 불렀다. 응. 우리 미라 잘 살고 있겠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다만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것이 그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다음 날도 평범하게 시작되는 듯했다. 새벽 5시 도윤이 먼저 일어나 씻었다. 영희가 아침을 준비했다. 간단한 죽과 김치. 말없이 먹고 시장으로 향했다. 오전 10시쯤 시장은 활기를 띠었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이런 차는 이 시장에 잘 오지 않았다. 차가 도윤의 가게 앞에 멈췄다. 영희가 먼저 알아챘다. 그녀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도윤이 놀라 아내를 봤다. 영희는 입술을 떨며 차를 응시하고 있었다. 뒷좌석 문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내렸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은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가게로 다가왔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 순간 영희가 비명을 삼켰다. 아버지 어머니. 낯익으면서도 낯선 목소리였다. 도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0년. 30년 만이었다. 미라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네 저예요. 미라예요. 영희가 앞으로 달려가려다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도윤이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다. 그의 손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도윤네 딸이 돌아왔다고. 30년 만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라가 무릎을 꿇었다. 명품 정장이 더러운 시장 바닥에 닿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다. 도윤은 딸을 바라봤다. 20대에 가난하고 화가 많던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해 있었다. 성공한 사람의 기운이 온몸에서 풍겼다. 그러나 동시에 깊은 죄책감과 고통도 함께 느껴졌다. 일어나라.
도윤이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일어나서 얼굴 좀 보자. 미라가 천천히 일어났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70이 넘도록 그는 많이 울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참을 수 없었다. 미안해요, 아버지 어머니. 됐다. 일단 앉아라. 도윤이 의자를 내밀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영희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딸을 바라보기만 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지만 세 사람의 귀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다. 물 좀 드릴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침묵이 흘렀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떻게 지냈니? 도윤이 먼저 물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무게가 달랐다. 잘 지냈어요. 미라의 대답도 짧았다. 거짓말이었다. 잘 지내지 못했다. 3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결혼은 했니? 영희가 물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15년 전에요. 자식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14살이에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자가 있었다. 14살. 중학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자.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니? 미라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사진을 꺼내 어머니께 건넸다. 잘생긴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름이 뭐니? 준서예요. 이준서. 준서. 영희가 손자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도윤이 딸을 바라봤다. 질문이 너무 많았다. 왜 떠났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제야 돌아왔는지. 미라야. 네, 아버지. 왜 이제야 온 거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말하기 어려우면 천천히 해도 돼. 도윤이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딸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저는 가난이 싫었어요. 미라가 입을 열었다. 이 시장이 싫었고 이 삶이 싫었어요.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왜 저를 이런 곳에서 키웠냐고. 영희가 고개를 떨궜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무작정 서울로 갔어요. 돈을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처음엔 괜찮았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고 힘들었지만 버틸만 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모은 돈 전부를 잃었어요. 1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도윤과 영희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빚까지 지게 됐어요. 도저히 집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래도 연락이라도 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미라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저는 더 깊은 늪에 빠졌어요. 잘못된 사람들을 만났고 법적인 문제까지 생겼어요. 경찰 조사도 받았어요. 뭐라고? 도윤이 놀라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다 해결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미라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다 제 남편을 만났어요. 차에서 한 남성이 내렸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인상이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윤에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도윤이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다. 민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장인어른, 장모님, 미라를 이렇게 늦게 모시고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민호가 미라 옆에 섰다. 그의 존재가 딸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았다. 남편은 해외 무역 사업을 해요. 미라가 설명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 과거를 알면서도 받아줬어요.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저는 미라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미라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나빴을 뿐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미라가 계속했다. 처음엔 작은 무역 사업이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한국에 파는 거였어요. 남편이 자본을 대고 제가 실무를 맡았어요. 힘들지 않았니?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했어요. 중국어도 새로 배웠어요. 그렇게 15년을 일했어요. 사업은 점점 커졌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로 확장했어요. 도윤이 딸을 다시 봤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다. 성공한 사람의 손이지만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금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지사가 있어요. 직원이 200명이 넘어요. 200명.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회사 건물도 소유하고 있어요. 강남의 15층짜리 건물이에요. 미라가 말을 멈췄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다. 다만 설명이 필요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했어요. 서울, 경기도, 부산의 건물들을 샀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도윤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미라가 무릎을 꿇었다. 다시 한번. 제가 지난 30년 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니? 제 재산 목록이에요. 총 200억 원 상당이에요. 뭐? 도윤과 영희가 동시에 외쳤다. 주변 사람들도 술렁였다. 이 모든 걸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요. 충격이 너무 컸다. 도윤은 서류 봉투를 받지 않았다. 영희는 뒤로 물러섰다. 200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미라야, 이게 무슨 소리니? 진심이에요, 아버지. 저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제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몫이에요. 아니, 우리는 필요 없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번 돈은 내 거야. 우리가 왜 받아? 하지만 민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장인어른, 제 말씀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도윤이 그를 봤다. 민호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미라는 30년 동안 부모님 생각을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요? 영희가 처음으로 따지듯 물었다. 그건 저희의 잘못입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미라는 늘 연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렸습니다. 왜요? 미라의 법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그게 부모님께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습니다. 무슨 법적 문제? 사기 사건에 연루됐었습니다. 미라는 피해자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계속 소환됐습니다. 그 기간이 5년 넘게 걸렸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럼 우리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다시 허리를 굽혔다. 모든 게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저는 미라가 성공한 뒤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떳떳하게 부모님을 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떳떳함이 뭐가 중요해요? 영희가 울먹였다. 우린 그냥 딸이 살아있는지만 알고 싶었어요. 성공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분위기가 무거웠다.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민호는 계속 사과했다. 아무튼
도윤이 입을 열었다. 돈은 받을 수 없어. 우린 그런 거 바라고 산 게 아니야. 아버지, 하지만. 됐다. 그 얘기는 그만하자. 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일단 밥이나 먹자. 배고프지?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어머니가 만든 김밥이 먹고 싶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았어. 지금 만들어줄게. 영희가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익숙한 동작이었다. 미라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었다. 김밥이 완성됐다. 영희가 접시에 담아 딸 앞에 놓았다. 미라는 한 입 베어 물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 가족은 말없이 김밥을 먹었다. 민호도 함께 먹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함께였다. 식사를 마치고 주변을 정리했다. 이제 오후 2시가 넘었다.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지만 이들의 세계는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았다. 미라야. 도윤이 입을 열었다. 응, 아버지. 솔직히 말해줄래? 우리가 뭘 잘못한 거니? 네. 내가 우릴 원망한다고 했잖아. 가난이 싫었다고. 그럼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알고 싶어. 미라가 당황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니, 말해. 우린 알 권리가 있어. 왜 내가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버린 게 아니에요. 미라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쳐다봤다. 그럼 뭔데? 30년이야, 30년.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었어. 도윤의 목소리도 커졌다. 아버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매일 밤 내 방 앞에 서 있었어.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내가 아닐까 기대했어. 아버지, 어머니는 더했어. 실종자 찾기 방송에 신청하고 경찰서에 수십 번 찾아가고 영희가 얼굴을 가렸다. 파출소, 경찰서, 보건소, 구청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을 들고 다니며 혹시 이 아이 봤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3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찾냐고. 어머니, 근데 넌 살아있었잖아. 잘 살고 있었잖아.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우리한텐 말 한마디 없었어? 우린 내 부모가 아니었어? 미라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도윤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우린 널 키우느라 우리 인생을 다 바쳤어. 좋은 거 먹이려고, 입히려고, 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아요, 아버지. 다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랬어? 두려웠어요. 미라가 외쳤다. 실패한 제 모습을 보이기가 두려웠어요. 부모님께 더 큰 상처를 드릴까봐 무서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든 우린 내 부모야. 알아요. 지금은 알아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미라가 소리내어 울었다. 저는 겁쟁이에요. 용기가 없었어요. 성공하기 전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도 울고 있었다. 우린 내가 성공하길 바란 적 없어.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만 바랐어. 한참을 울고 나서야 모두가 진정됐다. 주변 상인들이 물러갔다. 이제 진짜 가족끼리의 시간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미라가 다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제발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제 평생의 죄책감이에요. 미라가 봉투를 펼쳤다. 이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시장 일도 그만두시고 여행도 가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우린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아버지,
70이 넘으셨잖아요. 허리도 안 좋으시고 다리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래도 일은 해야지. 그래야 사는 거지. 그럼 일은 하시되 이 돈으로 좋은 병원 다니시고 좋은 약 드세요. 도윤이 딸을 똑바로 봤다. 미라야, 넌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니? 네, 널 기다리려고. 미라의 눈이 커졌다. 혹시 내가 돌아오면 이 자리에서 너를 맞이하려고. 그래서 한 번도 이 가게를 옮기지 않았어. 아버지, 돈은 필요 없어. 우린 그냥 내가 있어주면 돼.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린 내가 필요해. 돈이 아니라. 미라가 또다시 무너졌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30년 동안 효도 한 번 못했어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효도야. 아니에요.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미라가 강하게 주장했다. 저는 제 죄책감을 씻어야 해요. 그래야 부모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 돈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도윤과 영희가 서로를 봤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다. 말없이 알았다. 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돈을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냐? 물론이죠. 그럼 받겠다. 미라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나 도윤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다. 우린 이 돈을 사회에 기부할 거야. 뭐라고요? 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어. 아버지, 왜요? 이건 부모님 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거지.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이 나이에 200억이 필요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큰 돈이 부담스러워. 하지만 미라야, 우린 평생 이 시장에서 살았어. 작은 돈으로 검소하게 살았어. 갑자기 200억이 생기면 우리가 우리를 잃을 것 같아. 영희가 거들었다. 맞아. 우린 지금도 충분해. 먹을 게 있고, 잘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어.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이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속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속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도윤이 말했다.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럼 제 마음은요? 제가 30년 동안 안고 산 죄책감은요? 그건 내 몫이야. 도윤의 말이 냉정하게 들렸다. 우리가 대신 짊어질 수 없어. 내가 스스로 풀어야 해. 미라가 고개를 떨궜다. 민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장인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미라, 당신의 속죄는 돈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부모님 말씀을 들어봐요. 부모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미라가 눈물을 닦았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우린 이미 생각해뒀어. 영희가 말했다. 이 시장을 위해 쓸 거야. 시장이요? 응. 이 시장은 낡았어. 화장실도 불편하고 지붕도 새고 바닥도 울퉁불퉁해. 도윤이 설명했다. 우린 이 돈으로 시장을 리모델링하고 싶어. 그리고 어려운 상인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장학금도 만들고 싶어. 영희가 덧붙였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내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게. 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부모의 생각이 자신보다 훨씬 컸다. 알겠어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 뜻대로 하세요. 고맙다. 도윤이 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미라야. 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야. 뭔데요? 자주 오는 거. 도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아. 우리 얼굴 보러 와. 물론이죠, 아버지. 그리고 손자도 데려와. 우리 준서 얼굴 보고 싶어? 네, 꼭 데려올게요. 며칠이 지났다. 미라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아들 준서와 함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준서가 밝게 인사했다. 도윤과 영희는 손자를 처음 안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우리 손자 정말 잘생겼네. 엄마 닮았어요. 준서가 웃었다. 밝고 건강한 아이였다. 김밥 좋아하니? 네. 엄마가 할머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그럼 많이 먹어야지. 영희가 서둘러 김밥을 만들었다. 준서는 맛있게 먹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준서가 물었다. 도윤이 웃었다. 엄마는 착했어.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고. 정말요? 그럼 우리 자랑이었지. 미라가 고개를 숙였다. 자랑이었던 딸이 30년 동안 연락을 끊었다. 그런데 왜 집을 떠났어요? 준서의 순진한 질문에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준서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미라가 아들을 말렸다. 왜요? 궁금한데. 나중에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점심을 먹고 준서가 시장을 구경하러 나갔다. 민호가 함께 갔다. 이제 진짜 가족만 남았다. 미라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솔직히 말해줄래? 우리한테 화난 거 아직도 남아있지? 미라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엄만 다 알아. 영희의 눈이 딸을 꿰뚫었다. 내가 우릴 원망했다고 했잖아.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어.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희가 맞았다. 말해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니, 괜찮아. 우린 들을 준비가 됐어. 미라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을 뻔했어요. 뭐? 성적이 좋아서 대학 전액 장학금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대학 갈 돈 없다고, 빨리 취직하라고.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 같았어요. 미라야. 물론 지금은 이해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희가 남편을 봤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래서 집을 나갔구나. 네. 저는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고. 그랬구나.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미안하다. 도윤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잘못이다. 내 꿈을 짓밟았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야. 맞아. 난 내가 대학 가는 게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그래. 대학 가면 너를 잃을 것 같았어. 내가 우릴 떠날 것 같았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막았어. 이기적이었지. 아버지가 나빴어. 아버지. 그런데 결국 널 잃었네. 더 나쁜 방법으로. 도윤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70평생 몇 번 울지 않던 그가 울고 있었다. 영희가 남편과 딸을 번갈아 봤다. 우린 모두 잘못했어. 그녀가 말했다. 부모로서, 딸로서 다들 미숙했어. 어머니.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 영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미라야, 넌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겠니?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작에 용서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여보. 영희가 남편을 봤다. 당신도 딸을 용서해. 이미 용서했어. 도윤이 딸을 안았다. 30년 만에 포옹.
미안하다, 미라야.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영희도 함께 안았다. 세 사람은 울고 또 울었다. 시장 사람들이 지켜봤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들의 아픔을 알았다. 한참 후 세 사람은 떨어졌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미라가 물었다. 뭐가? 우리 관계요. 어떻게 회복하죠? 천천히 하는 거지. 도윤이 말했다. 30년이 만든 상처를 하루에 치유할 순 없어. 시간이 필요해.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거야. 우린 다시 가족이 됐어. 영희가 웃었다. 맞아. 이제 시작이야. 준서와 민호가 돌아왔다. 준서는 손에 붕어빵을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장 구경 재미있었어요. 그래. 뭐가 제일 좋았어? 다요. 떡집도 가고, 과일 가게도 가고. 준서의 밝은 에너지가 분위기를 바꿨다. 미라가 아들을 안았다. 준서야, 우리 이제 자주 올 거야. 정말요?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많은 시간 보내자. 네. 도윤과 영희가 손자를 바라봤다. 미래가 보였다. 희망이 보였다. 일주일 후 미라는 변호사와 함께 왔다. 200억 기부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도윤과 영희가 서명했다. 시장 리모델링에 50억, 장학재단에 50억, 지역복지에 50억,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남겨둡니다. 좋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다.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단 설립과 기부 심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지역 신문에 실렸고 방송에도 나왔다. 사람들은 도윤과 영희를 칭찬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200억을 기부하시다니. 저희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돈이 아니에요. 딸이 번 돈이죠. 그래도 대단하세요. 시장 상인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누구도 질투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 부부의 30년을 알았기 때문이다. 미라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때로는 준서와, 때로는 민호와, 때로는 혼자.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김밥 재료 좀 씻어줄래? 네. 미라는 어머니를 도왔다. 서툴렀지만 배웠다. 영희는 딸에게 하나씩 가르쳤다. 김밥은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어머니와 딸은 나란히 서서 김밥을 만들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여보, 사진 찍어. 응.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다. 딸과 아내의 모습을 담았다. 30년 만에 완성된 그림. 저녁이 되자 가족은 함께 식사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준서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다. 많이 먹어. 할아버지도 드세요. 그래, 먹는다. 가족은 웃고 떠들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설 수 있었다. 아버지,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제가 매주 와도 괜찮으시죠? 괜찮은 게 아니라 와야지.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가 고맙지. 도윤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미라야. 그 말이 30년 만에 교환됐다. 3개월 후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도윤영의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첫 장학생 20명이 선발됐다. 시장 리모델링도 시작됐다. 정말 좋아지네요. 미라가 공사 현장을 보며 말했다. 그러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예뻐질 줄이야. 영희가 감격했다.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지.
새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지붕이 수리되고 바닥이 평평해졌다. 시장은 점점 살기 좋아졌다. 어느 주말 가족 전체가 모였다. 사진 찍을까요? 민호가 제안했다. 좋지. 5명이 가게 앞에 섰다. 도윤과 영희가 가운데, 양옆에 미라와 민호, 그리고 앞에 준서.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다. 완벽한 가족 사진. 이거 액자에 넣어야겠어. 그러게요. 저녁이 됐다. 영희가 특별히 잔치국수를 준비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이에요? 미라가 돌아온 지 100일째 되는 날. 벌써 100일이나 됐어요? 그래. 빠르지? 가족은 국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할아버지, 저 나중에 크면 의사가 될 거예요. 준서가 말했다. 의사? 좋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프면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손자. 엄마도요. 엄마는 제가 지켜줄 거예요. 미라가 아들을 안았다. 엄마는 이미 행복해. 정말요? 응.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아빠 계시고, 너 있잖아. 저도 행복해요. 준서가 웃었다. 그 웃음이 가족 모두에게 전염됐다. 밤이 깊어갔다. 미라 가족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조심히 가. 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다. 차가 떠나는 걸 도윤과 영희는 끝까지 지켜봤다. 여보. 응. 우리 행복하네. 그러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3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다. 1년 후, 재단은 100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시장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대청시장이 유명해졌어요. 미라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다. 그러게. 신기하네.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도윤과 영희는 여전히 김밥 가게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여유로웠다.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 이틀은 쉬었다. 우리 여행 갈까? 도윤이 제안했다. 여행? 어디로? 제주도. 미라가 비행기표 끊어줬어. 정말? 응. 3박 4일로. 와, 우리 딸 효녀네. 부부는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탔다. 제주도는 아름다웠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사진을 찍었다. 행복하네. 나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더 자주 웃었다. 준서는 중학교 3학년이 됐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할아버지, 저 의대 갈 거예요. 그래,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라도 꼭 갈 거예요. 도윤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미라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다. 그러나 이젠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일을 통한 보람이 목적이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미라가 건강보조식품을 가져왔다. 뭐야, 이게? 관절에 좋대요. 쓸데없이 돈 쓰지 마.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요. 영희가 웃으며 받았다. 고맙다, 딸. 제가 더 감사하죠.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도윤 씨, 200억을 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도윤이 생각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서요. 그게 뭔가요? 가족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용서.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아름답진 않아요. 아픈 이야기죠. 하지만 우린 그 아픔을 이겨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야겠어요.
용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도윤과 영희는 댓글을 읽으며 웃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네. 그러게. 좋은 일이야. 미라는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매달 장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들었다. 저도 여러분처럼 가난했어요. 미라가 장학생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성공하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네. 저녁이 됐다. 가족은 또다시 모였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 할머니, 오늘 김밥 특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응, 먹는다. 식사 후 5명은 시장을 산책했다. 새로 단장된 시장은 아름다웠다. 여기가 우리 집이네. 도윤이 중얼거렸다. 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미라가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가족은 함께 걸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 30년의 이별 그리고 재회. 그 시간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사랑해, 우리 가족. 미라가 말했다. 우리도 사랑한다. 모두가 대답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아픔을 넘어 용서를 거쳐 사랑으로 이어진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